비트코인이 이달 들어 무려 25%나 폭락한 가운데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한 투자 분석업체 펀드스트렛의 공동 창업자이자 투자 전략가인 톰리가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 정도까지 바닥을 찍은 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 폭락 원인에 대해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톰리에 따르면 한 거래소의 가격 오류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0.65달러까지 떨어졌고 이것이 자동 강제 청산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며 약 200만 개의 계좌가 청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 거래되고 MSCI 지수 편입 불발 우려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둠즈데이와 함께 강제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공포는 MSTR의 정교한 자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착시 현상이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MSTR이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역이용해서 자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금융공학적 승리를 이끌었고 현재 재무 구조는 파산 확률이 사실상 0%에 수렴할 만큼 견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최초 도지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됐지만 첫날 순유입은 0을 기록했습니다.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그레이스케일의 도지코인 현물 ETF는 상장 첫날 거래량이 141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거래만 있었을 뿐 실제로 이 ETF에 새로 들어온 순수 자금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뉴욕 증권거래소 산하 아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GDOG라는 티커로 도지코인 현물 ETF 상장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준비 중인 체인링크 ETF 또한 조만간 상장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랩스의 정준혜입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 생태계의 혁신을 탐구하는 시간, 오늘 첫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매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때 12만 달러를 넘던 비트코인이 최근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 크립토 시장은 겨울 초입이라는 암울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차분한 분석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71랩스의 딜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랩스 처음 시작을 하는데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071랩스 딜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어려운 블록체인 정보들을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매주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크립토랩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체크해보면요. 톰리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제시한 게 7만 7천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더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7만 7천이 단기적인 바닥이라는 주장이 많이 돌고는 있지만 기술적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사실상 그렇게 지지선이 강하다고 확전짓기는 어렵습니다. 7만 7천 달러 부근에 포지션이 많이 몰린 건 사실이라서요. 이게 수익 실현 압력이 존재해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하방까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톰리의 주장대로 스테이블 코인 오류 때문에 이번 직접 하락장이 연관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 한 개의 거래소에서 실제로 디패깅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복구가 됐고요. 그걸로 이제 한 개의 거래소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로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이런 하락장의 조정이 연관돼 있다라고 음.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구조적으로 10월 10일에 이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날 때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 했고 또 블랙록 같은 네. ETF 과거 엄청난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청산과 이제 매도 물량을 통해서 이런 청산 충격이 어떻게 흡수되는지가 시장을 더 봐야 될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네, 10월에 너무 많이 올랐어서 수익 실현 욕구도 좀 커진 상황이고 블랙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빠질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파산설까지 돌고 있거든요. 이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파산설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쟁그레 리포트에 따르면 당장은 아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구조는 당장 파산하기는 어렵다라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MSCI 지수에서 빠지는 거는 이유가 파산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형식상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이 주가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추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SCI 입장에서는 산업 대표주로 넣기에는 인덱스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무리해서 운영상 넣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SCI 불발은 운영적 판단인 이유가 크지 사실상 MSCI 파산과는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제 취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파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채권은 일반 채권이랑 좀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 채권은 사실 그냥 이자만 내야 되는 깔끔한 빚이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용하는 전환사채는 이제 전환 옵션이 있는 채권이지만 전환 옵션이 있는 빚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저렴한 이자만 내고 사실 나중에 주식으로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은 MSCI 주가를 팔고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 추가 수익분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이제 전환 옵션을 발동해서 주가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롱 옵션을 사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환 사채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갖고 있는 신용 등급 대비 더 많은 자산을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면은 당장의 파산 위험은 좀 낮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MSCI 지수 편입 불발 우려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장 MSCI 편입이 불발이 되더라도 이게 단기적 변동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 이런 현금 운용성에 대한 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 미래 시장 전망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에 더 달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MSCI 제외 시 이제 패시브 펀드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LP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겠지만 사실 이번에 JP 모건도 약 28억 달러 이렇게 되면 유출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이제 응원하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그 정도는 하루 거래량 대비 너무 미비하다. 사실 그렇게 큰 확률이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26년 1월에 있을 MSCI 결정이 핵심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보유 전략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전환사채 구조나 현금 흐름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비트코인 장이 좋아진다고 하는 가정하에 문제 없이 주가도 구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MSCI 편입 여부가 아니라 비트코인 보유 전략의 성공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최초로 도지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지만 첫날 순유입은 저조했다고 합니다. 이제 ETF 효과도 좀 꺼지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ETF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도지코인 ETF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 자산별 매력도 차이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도지코인 ETF 첫날의 유입은 좀 많이 저조했지만 이게 선별적인 이유 같거든요. 왜냐하면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XRP ETF가 이제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그래도 선별적 수요
문제로 보면은 이제 유입도 괜찮았고 ETF 맞아요. 메커니즘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에 이제 유틸리티 알트코인, 그 다음에 밈코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지코인은 애초에 기관 선호도가 낮은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ETF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자산 간 그 니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사실 좀 뭔가 당연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지코인 ETF가 나왔다고 하니까 좀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들 3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파운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지식 증명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제로베이스의 CEO를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 나눠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이징크.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베이스 프레지던트 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So I started my own crypto journey back in 2016. At the first, I don't know what actually Ethereum was, but I just mined it and I turned into a crypto enthusiast as most of you guys are. And it's not until 2020 that after DeFi summer, I become a crypto builder. So before Zero Base, I was actually doing fully on-chain games and also doing ZK researchers. Back in days, ZK is such a small sector, and there ain't that much of people that actually are building apps, proven network, and also infrastructure into it. Back in the days, ZK Snarks and ZK Starks are not so different back in the days. So this is how I know Zero Base, and I joined Zero Base back in 1 year ago. So Zero Base actually started from Salus, which is a smart contract auditing firm. And back in days, I know Mira, our CEO, actually, from that day. So Salus actually got the top-notch ZK auditor, and they are good at like building smart contracts. They're good at building circuits. And the Ethereum Foundation actually reached out to us and also granted us to build the proven network itself. So after we got the granted, and also the C round from YZL Labs, Lightspeed Friction, and also DAO5, we built the proven network itself. But suddenly we aware of that, okay, so ZK should not only be doing scalable solutions. We don't need another ZK layer 2s, we don't need a ZK layer 3, we don't need a ZK out layer 1 or something. So we gotta build our own apps. And for ZK, it's actually like telling somebody else a secret without revealing the secret itself. And then here we go, ZK staking. So people always ask us like, well, come on, tell me where the yield's actually coming from. So right now we are adopting the funding rate arbitrage, which actually means that the user's money are very safe and securely put it into centralized exchanges like Binance, OKX, and so on and so forth. And we're actually arbitraging through different funding rate rates. So the strategy itself is delta neutral, which means the long position equals to the short position. And in our circuit, we're doing mainly 3 things. So first, the maximum leverage rate should be less than 150% single-sided. Second, they're actually trading whitelist trading pairs. And third, the maximum drawdown should be less than 5%. So this is what Zero Base is doing and how we solve the trust issue right now in the sector, or say in the industry. So regarding to our roadmap, I understand that the market right now is a little bit tough, but it's time for us to accelerate. So our roadmap actually centers around composability, scalability, and also verifiability. In Q4 2025, we are launching our super strategy. It is a premium feature to ZK staking. Right now, it's still in sandbox, and we are actually A/B testing option strategies and statistical arbitrage strategy. So which one actually can provide more stable and higher yields for our users. And the goal is always to provide our users with more stable and more verifiable yields, of course. So we are also rolling out our ZK staking transparency dashboard and also DAO onboarding to increase our audibility and also visibility. So we are building dashboards that prove your yield.
we're building the strategies that prove your risk, and at the same time, we're actually ramping up the capacity of our proving network. So we have been conducting loading tests targeting more than 5,000 ZK proofs per second to ensure that our user base grows recently and our infrastructure stays lightning fast. Additionally, a big part of our growth strategy is incoming in months in the ecosystem expansion. We are actively onboarding other projects and DeFi protocols to leverage zero-based proof systems. The goal is to have at least more than 10 DeFi protocols and more than 1 billion TVL total locked to be verified by a zero-based proven network. And that means that other parts in our industry, for example, like DAX, swaps, borrowing and lending services, asset managers, vault curators, and so on and so forth, could actually start using zero-based technology to improve their own transparency and security, which in turn amplifies our reach and also utility. Like my motto says, front and back heads to ZK and never abandon.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our Korean community. As we all know, Korea has been always the most fast-growing and also vibrant crypto community in the world. So we made it priority to be accessible to our Korean users. For instance, we recently added Korean language support to our app and documentation. The response from Korean users so far has been fantastic. We got messages, we got emails, and even call directly from Korean users, and it motivates us to continue improving. My message to Korean zero-based supporters, or for those just learn about us, is simple. We value you and we are here to stay. 감사합니다. 네, 제로베이스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 제로베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GK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의 이해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쉽게 이해하려면 원본과 과정은 전부 숨기고 네. 결과만 보여주는 암호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네. 뭐 회사 주차장에 들어갈 때로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직원증을 보여주지 않고도 네. 바리게이트가 바로 이제 차 번호만 인식해서 이 사람은 직원이구나 하고 열어주잖아요.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개인정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신원이 인증됐다라는 것만 증명하는 게 GK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1980년도에 이제 수학가들 사이에서 개인정보나 회사 자산 같은 거 이런 민감한 정보를 다 밝히지 않고 어떻게 조건만 충족했다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시작해서 이제 탄생한 거라서 네. 암호학과 수학이 이제 원천에 탄생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GK의 특징은 매우 짧은 하나의 증명으로 길더라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 주차장 들어갈 때 바리케이트가 열리는 직원이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비유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GK, 즉 제로 knowledge, 이 영지식 증명을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까 주차장 얘기랑 비슷한데 네. 앨리스랑 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앨리스가 밥에게 네. 너 저 도어락 비밀번호 아니?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밥이 앨리스에게 비밀번호는 1234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증명은 됐지만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옆에서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도어락으로 가서 번호를 찍어서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는 숨기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영지식 증명의 핵심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고 내가 이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만 딱 사실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GK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는 안 보여주고 팩트만 딱 확인한다 이런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이 기술이 특히나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크게 봤을 때는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술이 혁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그 3가지 이유 때문에 GK가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속도의 고도화예요. 요즘에 가장 그 GK 계산에서 연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행렬 곱셈, 대량 병렬 처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연산은 90% 돌아가는 게 GK 기술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1980년대부터는 CPU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린
GK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렸었는데 요즘 AI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GPU가 연산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축해서 시간을 들여서 GK 증명을 낼 수 있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두각을 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GPU 같은 경우에 이제 수천 개의 연산을 그냥 여러 개로 나눠서 한 번에 뿌려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궁극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드렸는데 단순히 요즘에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인증되고 있는 과정이 이런 규제가 강화됐을 때 살아남을 플랫폼이 많이 없습니다. 네. 최근 이제 유럽의 GDPR 규제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만 보라 수준이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아예 열람하지도 마라 정도로 모습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부담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 시스템에는 뭐 로그인부터 당장해서 본인의 개인 인증을 이제 국가가 인증해준 그런 Certified License 같은 걸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GK와 이제 위반된 그런 개인 정보를 다 보여주는 행위인데 이제 기업들도 이런 규제에 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원본을 보지 않고도 인증이 가능한 유일한 기술 GK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양자 컴퓨터 시대 대비라는 걸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와닿습니다. 전 블록체인 업계에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한테 사망 선고긴 하거든요. 네. 이게 블록체인이 양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암호학 플랫폼들은 네. 보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풀 수 없는 소인수분해하기 어려운 수학 난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보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 컴퓨터는 컴퓨터를 하나씩 열어보고 자물쇠를 하나씩 열어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수억 개의 키로 여러 개의 자물쇠를 동시에 열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디지털들은 다 이제 취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한 게 공개 키가 온체인에 조금만 노출이 되더라도 이게 해커가 아니면 양자 역학이라는 기술로 이게 역학을 해서 이 사람의 그 개인 키까지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이게 블록체인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과거에서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장부에 연결해서 블록체인끼리 연결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부분만이라도 공개가 되면은 양자 역학을 통해서 이걸 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2025년에 비탈릭이 미래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에 GK가 기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산업에서 어디에 좀 도입이 되고 있나요? 네, 뭐 구글, MS, 엔비디아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 도입 네.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뭐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디지털 신원 인증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사용자 나이 인증을 이 사람이 성인인가 아닌가, 18세 이상의 콘텐츠에 권한이 줄 수 있나 없나 이거를 바로 필요한 사실만 인증하는 그런 서비스에 올리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 클라우드 검증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검증 처리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네. 이제 요즘 AI들이 너무 많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 AI가 몰래 학습했냐 안 했냐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기업이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AI 분석 모델을 지금 연구하는 단계에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GPU의 끝판왕이죠. 사실 네, 그 LLM 그렇죠. 기반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22년 9월에 나온 H100 GPU 이게 불티나게 팔리면서 현재 이제 글로벌 표준 GPU 생산을 하려고 엔비디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GK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 제로 베이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영지식 증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제로 베이스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네, 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뒷단에서 증명만 만들어주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검증 센터예요.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GK 그 공장입니다. 증명 네. 공장. 그래서 매출이 두 가지가 있는데 B2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가 우리 GK 필요해요. 증명만 만들어주세요 하면 증명만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자산 운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산 운용이 고위험, 저위험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GK로 프루프한 다음에 수수료를 받아서 유저들의 그 자산을 운용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은 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더리움의 세 가지 한계를 보안과 탈중앙성 그리고 확정성으로 꼽는데 앞으로 GK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랩스 첫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화두인 GK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더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이제 양질의 정보를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쏙쏙 이해가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